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인 제주 4.3 사건 7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문제의 해결은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며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이들의 극복을 발언하는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모금 액수가 한 달 전보다 1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조계종의 하한거 입제일이 사상 처음으로 기존의 음력 4월 15일에서 한 달 뒤인 윤달 음력 4월 15일, 양력 6월 6일로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를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영공 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군이 장병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이 보낸 영상 편지를 해당 장병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해방 이후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인 제주 4.3 사건 7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문제의 해결은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며 4.3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72년 전 국가 권력이 자행한 집단 학살로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된 제주 4.3.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제주 전역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참석자들은 4.3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고귀한 희생을 상징하는 국화꽃과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4.3 영령들 앞에 헌화하고 참배를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추념식에는 150여 명만 참석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4.3 영령을 기리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제주 4.3의 해결은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합니다.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3의 진상규명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4.3 희생자 배상과 보상 등 법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추념식에는 4.3 당시 희생된 고 양지용 씨의 유족이 사연을 낭독해 주의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보이셨던 할머니가 똑똑이 할아버지 자랑을 하실 때면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하고 72년 만에 돌아오신 똑똑이 할아버지를 만나니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기뻤습니다. 4.15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4.3 72주년을 맞았지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 표류에 대해 여야 총선 후보자들도 문제 해결보다는 내탁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현대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제주도민들의 상처만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불교계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인 제주 4.3 사건 7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108배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의 사회노동 문제 전담기구인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제주 4.3 희생자 14,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108배를 봉행하고 4.3 사건 책임자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지몽스님은 부처님은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바른 행동을 말하는 신구의 삼업을 강조했다면서 잘못된 법률과 정책, 판결 등이 뼈아픈 상처인 제주 4.3 사건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모의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해도 스님과 산호위 위원 법상 스님, 시경 스님, 주연 스님을 비롯해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 4.3 유족 청년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이들의 극복을 발언하는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모금 액수가 한 달 전보다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모아진 코로나19 성금 액수가 한 달 사이 14배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의 모금액은 5,480여만 원, 지난달은 무려 7억 8천만 원이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인 노력에 불교계의 정성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큰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한 달도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불교계 유일의 공익 미디어인 BBS 불교방송 시청취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BBS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TV와 라디오의 아름다운 보시 특별 방송을 통해 모금한 1억 2천만 원가량의 성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와 일선 사찰들의 동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속초 신흥사와 장성 백양사는 최근 신임 주지 임명장 전달식에서 코로나19 피해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화성 용주사도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성금 1,000만 원과 100만 원력 결집 불사금 7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게 일이 늦춰져 가지고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상황을 봐서 정하셔야지 또 이게 이 상태로 간다면 어렵거든요.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전국 사찰과 불교 단체들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불교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호감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조계종의 하한거 입제일이 사상 처음으로 기존의 음력 4월 15일에서 한 달 뒤인 윤달 음력 4월 15일, 양력 6월 6일로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선언수자회는 전국 선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자년 하한거 입제 일정 변경 협조의 건을 발송했습니다. 전국 선언수자회 대표 의정 스님은 전국의 선원장 스님들과 사상 초유의 결제 연기를 전화로 논의한 결과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계종 선원들은 오는 6월 6일 하한거를 입제해 9월 2일에 회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를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그 산정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해 이 같은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도입 취지인 만큼 가장 최신 자료고 국민 대부분이 가입돼 별도 조사가 필요 없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장 가입자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 지역 가입자 가구는 25만 4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명세서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기준입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영공 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군이 장병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이 보낸 영상 편지를 해당 장병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인데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돼주는 응원 영상들을 만나보시죠.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꽃구경에 나서는 상춘객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던 청주시의 벚꽃 명소 무심천변 인근 용화사가 올해는 한산하다 못해 썰렁함마저 감돌고 있는데요. 만개한 청주 용화사 인근 무심천 벚꽃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청주의 젖줄 무심천변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 조계종 청주 용화사. 용화사 인근 무심천변 벚꽃은 기상청이 벚꽃 개화를 관측하는 전국 13개 주요 벚꽃 군락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하루 수만 명이 찾을 만큼 벚꽃 명소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꽃 구경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요즘이지만 무심천변에는 마스크를 낀 사람들만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청주 시민들이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청주시는 최근 무심천 벚꽃 나들이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발맞춰가지고 현재 행정명령을 통해서 2m 거리두기, 일방통행, 그다음 음식물 취식금지 등의 이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의 협조로 현재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이게 벚꽃이 만개했는데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아쉽지만 내년에도 꽃은 계속 피니까 내년을 기약해서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심천 벚꽃이 만개할 즈음 용화사는 벚꽃 축제를 개최해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용화사 벚꽃 축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추진을 해오신 거잖아요. 청주 시민들에게 널리 자비를 베풀고 또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벚꽃 축제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성대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다 전면 지금 취소를 해가지고 해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용화사 앞마당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벚꽃만이 용화사 앞마당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또 기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멀찌같이 떨어져서 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들어오시면 무조건 손소독제로 손을 다 소독을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용화사는 신도들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찰을 찾는 신도와 탐방객들을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청주 용화사는 더욱 풍성한 내년의 벚꽃 축제를 기약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리학자이자 명상 전문가로 다양한 관련 저서와 강의로 명상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장형갑 한국명상학회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한 고인은 어제 오전 79세를 일기로 별세했고 빈소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은 내일이며 장지는 경북 칠곡군 북삼읍 승울입니다. 심리학자인 장형갑 명예교수는 1997년 이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떠나보낸 뒤 이를 극복하고자 명상 연구에 더욱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명예교수는 생전에 BBS 불교방송에서 치유와 행복의 마음챙김 명상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 등 불교계 안팎에서 명상 강의를 해왔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제21대 총선기획 리포트, 오늘은 7번째 순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갑니다. 의창구 선거구는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으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박완수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곳입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일장이 휴장됐지만 창원 의창구 내 선거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의창구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는 지난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기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창원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지역위원장으로서 밑바닥 민심을 다져왔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이 같은 당 소속인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도시재생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창원 재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더욱더 깜깜이 선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김경수 도정과 허성무 시장의 성공을 위해 원팀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어 의창과 창원, 경남 도정을 바꿔내겠습니다. 조선으로서 통합당 사무총장으로 전격 발탁돼 정치력을 인정받은 박완수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실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제1보수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박 후보는 창원 경제 회복을 위한 탈원전 정책 폐지, 도시기반 재정비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 우리 보수 정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해초리를 들어주셨는데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해초리를 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의창구 선거구에는 민생당 강익근 후보, 민중당 정혜경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상구 후보도 출전해
표심을 공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한수 후보 간 니트 매치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황인호입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경북 청도 운문사가 경내에 자리한 소나무와 은행나무에 막걸리 공양을 올렸습니다. 운문사는 매년 음력 3월 삼진남 무렵에 막걸리 13말에 물을 타 소나무와 은행나무 뿌리 가장자리에 뿌려주며 양분을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막걸리 공양에는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진광스님을 비롯한 교무 고봉스님과 재무 정소스님 등 대중스님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운문사는 지난달 24일에는 사찰 경내에 소금단지를 묻고 화마로부터 산림과 사찰을 보호해줄 것을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해마다 한시기에 하는 태조 건원릉 억새 자르기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내일 경기도 구리 동구릉 내 태조 건원릉에서 봉분 억새를 자르는 청환 예초일을 예년과 달리 시민 참여 없이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진안군은 북이면 새동리 일대에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웅치전투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비 전면에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의 양무호남 시무국가를 새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술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1분기 경매 낙찰 총액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국내 미술품 경매사 낙찰 총액은 약 23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7억 원보다 44.8% 급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선언의 하한거 결재일이 사실상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선빵의 입제 연기는 별도의 모임 없이 전화통화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한국불교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연기에 이어 또 한 차례 파격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